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정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2025년도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지난주 박스권에서 84K, 85K를 횡보하다가 현재는 86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84K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손바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84K와 85K 사이 레인지를 지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할 때도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86.3K, 그러니까 86K 초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86K부터 87K 라인에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84K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일주일이었고, 그 뒤에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86K, 87K보다는 90K와 91K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스 프라이스 가격을 어떻게 뚫는지가 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잠잠하다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거시경제가 현재 크립토 시장에도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관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트럼프의 입으로부터 지난주에 조금 많이 잠잠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로 이런 변동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잠잠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관망을 하고 있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고, 와중에 움직여야 될 자료들이, 변수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 거시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8대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이후에 처음 나타났던, 그러니까 급격하게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9에서 100라인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이렇게 하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뚫고 내려왔다라는 게 의미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염려가 됐었던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금리 가격이 4.3%에서 안정이 되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흔들렸을 때 트럼프의 관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줄어들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시장이 안녕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구두 개입을 하고 있고, 연준회의에서 최고위원도 문제가 생기면 이 채권 시장에 연준은 개입을 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채권 시장의 안녕을 바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도 약간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에 맞물려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야금야금 지난주에 정말 조금씩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63%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비트코인이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시장이 관망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이 소외가 되고 있다.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이 많은 경우는 이 상승을 느끼는 게 조금은 약한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관망이었지만 우리가 또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완전히 끝난 장이 아니고, 2025년도는 트럼프의 관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시장을 완전히 박살을 냈던 장이었고, 이 부분은 나스닥, 특히 대형주들을 위주로 엄청나게 급락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지금은 관망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안전해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보냐면, 채권 시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이 기로에 서 있는 단계, 2023년도에도 경기 침체로 들어서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올라갔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시기와 시기가 약간 심리적으로 맞물려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장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미국에 있는 CEO들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하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 심리 그리고 투심이 굉장히 얼어있는 장은 맞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체인 데이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한 다음에 그걸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채굴업자들은 관망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측면에서 굉장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도 리테일들이 완전히 집 나갔다가 살짝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 반등을 하면서 돌아왔다가 지금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리테일들이 빠르게 돌아와 줘야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아주 뜨겁게 사기만 해도 돈을 버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 매몰이 되다 보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잊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정말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오른다 내린다에 일희일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 판을 그리고 있는,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빼가면서 모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왜 코인 시장에 있는지에 대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조금은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쇼터몰더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맨드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쇼터몰더들이 그냥 손해보고 던지는 모습과 같거든요. 이거 다 자료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쇼터몰더들이 던지는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조정당했을 때 굉장히 좋은 매집 구간이었었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막 던지기보다는 막 굉장히 이 자료를 내는 사람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충분히 부정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던지기보다는 축적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도 축적을 하면 그 뒤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시기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고래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고 있다. 이거는 장이 정말 좋지 않았던 지지난주 한복판에 여러분들께 힌트는 아니지만 그냥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와닿지 않겠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데이터는 지금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로 그리고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살피고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한국 돈으로 2억 5천에서 3억까지 갈 거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늘 같은 견해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건 비트코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실제 그런지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면서 비트코인을 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실제로 금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있고, 이게 중국이 예전에 아편전쟁 시절 때를 세계 패권 전쟁을 했을 때 글로벌은 금을 채택을 했을 때 중국이 은을 채택을 하면서 세계에서 뒤처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중국은 금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고, 금 가격 오르는 거에 처음에 이 트리거가 됐던 거는 중국에서 모으는 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미국은 크립토 그리고 비트코인을 본인들의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면서 뭔가 무게추를 옮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꼭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국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야수들, 그러니까 이 하락을 많이 했을 때 이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야수들, 특히 한국에 많긴 한데 이런 분들이 1조 원의 비투를 하면서 주식을 산다, 나스닥을 산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장이 빠졌을 때 기회다라고 하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장에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빚을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좋은 성과를 보였었던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 뒤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거는 돈이 시장에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금리 인상기에서 금리 인하기로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기에서 금리가 더 인하가 되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돈이 풀린단 말인데, 왜 돈이 풀리냐면 이렇게 빚을 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런 거대한 변화에 어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돈이 풀리고 있고 앞으로도 돈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달러 인덱스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뭐 언제 반영이 되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은 반영은 됩니다. 반영은 됐었고 그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는 2025년도 원래 반감기 상으로도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해였는데 관세 이슈로 그 부분이 많이 덮였지만 과연 2025년도 글로벌 통화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떨어졌고 거기에 반감기까지 맞물리는 이 시기, 저는 개인적으로 올타임 하이까지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베팅을 하고 이미 많은 영상에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베팅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시면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멤버십에도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